대부분 적의 총탄과 수류탄에 전사하게 됩니다. 이때 군의관인 김수현 중위는 대대장 모자를 이유로 의무화사와 의무병에게 부상병을 맡기고 대대장을 따라 전장을 이탈해도 되었지만 해병대 청룡부대는 월남전쟁에 파병되어 혁혁한 전공을 세운 부대입니다. 그러나 해병대라고 하여서 항상 승리한 것은 아니죠. 귀신 잡는 해병대에게도 베트남군의 기습으로 전멸에 가까운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던 흑역사가 있었으니 그 끔찍했던 전투가 바로 자빈박 전투입니다. 전 2소대와 대대본부가 처참히 무너진 그날 짜빈박에서의 전투는 대통령에게 무적해병이라 불릴 만큼 용맹했던 해병대에게는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전투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옥과도 같은 끔찍한 상황 속에서 군인의 본분을 지키고 전사하는 그 순간까지 맡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청룡 부대 용사들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그날의 청룡부대 용사들 중 청룡여단 3대대 군의관이었던 김수현 중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수현 중위는 1965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병원에서 인턴을 마친 수재요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는 인턴을 수료하던 그해 해군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포항해군병원의 실장으로 비교적 무난한 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국체육대회 대학부 피겨스케이팅 대회에서 우승한 이색 경력도 가지고 있었으며 유도 단증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활동적인 사람으로 병원 실장이 적성에 맞지 않았는지 그해 11월 월남으로 가는 해병들 사이에 섞여 2억만이 타국으로 파견을 떠납니다. 그런 그는 청룡여단 3대대의 의무실장으로 배치되어 최전방 전쟁터의 군의관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공부만 죽어라 하는 명문대 출신의 새님이라서 전쟁의 프로들이 모인 해병부대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살짝 고민스럽기도 한데요. 당시 그와 함께 3대대에서 복무했던 통신관의 말에 따르면 김수현 중위는 해군 군의관이지만 실상 해병 중대장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맡은 부서의 군기를 칼같이 잡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군기가 흐트러지는 것을 그냥 보지 못해 위생병과 위생하사들을 빠따를 쳐서라도 칼같은 군기를 유지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 현장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듬직한 군의관의 모습을 보이며 한편으로 소총 소대장처럼 적을 상대로 겁없이 싸우던 해병이나 다름없는 엄연한 청룡부대 용사였다고 합니다. 1967년 1월 베트남 중부 꽝은하이 지역에서 아군의 평정지역을 확대시킬 목적을 가진 투망작전을 실시하던 청룡여단 3대대는 작전을 위해 구중대 전술기지에 대대본부 지휘소를 마련했지만 기상상태가 좋지 못하여 작전을 연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대대본부는 원래 주둔하던 안디엠 마을로 복귀를 하는데요. 복귀 수단으로 희망하던 헬기 지원이 어렵게 되어 도보를 통하여 복귀하게 됩니다. 이 복귀로는 짜빈박 마을을 통과하는 길인데 이 길은 평소에도 9중대 대원들이 대대본부와 연락하던 비교적 안전한 길로 복귀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그 길은 얼마 후 생지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전날 짜빈박 마을에 적이 대거 숨어 들어왔다는 정보도 있었지만 대대참모 차원에서 가볍게 무시되고 대대본부는 9중대에서 차출된 전이소대를 앞세우고 4km의 길을 도보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짜빈박을 지나던 중 매복해 있던 증강된 중대급 200여 명의 베트콩의 기습을 받게 됩니다. 전이소대인 9중대 2소대가 사력을 다해 싸우지만 당시 소대에는 자동소총인 M16 소총이 한 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자동소총과 로켓포로 무장한 데다가 수적으로도 훨씬 우위인 베트콩에게 화력에서 밀린 전이소대는 결국 무너져 내리고 대대본부 요원들도 공격을 받아 전멸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대대본부에도 역시 대대 선임 부사관만이 M16 자동소총을 소지하고 있을 뿐이고 대대 참모들과 통신병들은 모두 권총을 차고 있어서 자동화기로 무장한 베트콩에게 수적으로나 화력으로나 크게 밀렸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대대 선임 부사관은 대대장에게 대대장이 사망하거나 적에게 붙잡히면 곤란하므로 대대장만이라도 신속히 지역을 탈출하자고 강요나 다름없는 건의를 하였고 결국 대대장은 지원부대 요청을 위하여 대대 선임 부사관과 함께 전장을 이탈해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부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휘부재 상태가 되어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도 대대 작전보좌관 등 참모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부하대원들과 함께 사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적의 총탄과 수류탄에 전사하게 됩니다. 이때 군의 관인 김수현 중위는 대대장 모자를 이유로 의무화사와 의무병에게 부상병을 맡기고 대대장을 따라 전장을 이탈해도 되었지만 끝까지 지옥의 전장에 남아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쓰러져가는 전우들을 돌봤습니다. 그는 붕대가 떨어지자 자기의 옷을 찢어서 부상병들을 싸매주며 다가오는 적들과 싸우다가 파편에 의해 대퇴부에 큰 부상을 입었지만 자기 몸보다는 부상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명이라도 살리려 애쓰며 뛰어다니다가 결국 적의 수류탄에 의해 전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김수현 중위는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군인으로서 또한 군의관으로서 자기 본분에 충실하였습니다. 그의 사투에 감명받은 국가는 그를 대위로 1계급 특진을 시키고 충무무 공훈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이후 짜빈박에서 베트공에게 크게 당했던 청룡여단 3대대는 한 달 뒤 자빈동에서 한개중대로 연대 규모가 넘는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을 물리침으로써 짜빈박에서 당한 고통의 빚을 제대로 되갚아주게 됩니다. 또한 짜빈박에서 해병대를 곤병에 빠뜨렸던 베트콩들은 그 기세로 완전히 해병대의 기를 죽이려고 짜빈동을 기습했다가 되려 크게 당함으로 이후로는 한국군 부대와의 전투만큼은 피치 못할 때에는 피하라는 북베트남군 상부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짜빈박 전투,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해병대의 흑역사지만 그 지옥 속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사하는 그 순간까지 효온을 발휘한 김수현 중위의 아름다운 희생만큼은 오래도록 기억돼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